자, 제 3강 계정 과목별 회계 처리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단기 투자 자산이랑 투자 자산을 한꺼번에 제가 공부를 할 거예요. 왜 이렇게 합쳐놨냐? 두 개의 회계 처리가 비슷하고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 시험 문제가 출제될 때도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출제가 거의 매일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일 그 회계 처리로 안 나오고 두 개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요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하고 달라지게 제가 좀 이렇게 합쳤습니다. 이번에는. 자, 단기 투자 자산이랑 그냥 투자 자산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일단 1년 이내이냐 1년 이상이냐 그거예요. 그 기간의 차이가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나중에 배울 텐데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때 단기 투자 자산은 이제 유동 자산 쪽에, 그다음에 투자 자산은 비유동 자산 쪽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 단기 투자 자산의 정의와 분류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단기 투자 자산은 뭐냐면 기업이 여유 자금의 활용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단기 예금,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대여금 등 해가지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유 자금의 활용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 근데 여러 개가 있어요. 단기 투자 자산 이 통합 표시 항목이라서 그 안에 세부 계정 과목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단기 매매 증권. 자, 단기 매매 증권은 이제 참고로 또 말씀드리자면 이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나오는 계정 과목명이고요. 그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에서는 단기 매매 금융 자산이라는 용어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 어차피 시험 문제 출제될 때 그 다 명시가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자, 단기 투자 자산 그 박스에 보시면은 별표 1 해가지고 재무상태표 통합 표시 항목이다 또 나와 있죠.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때는 이 계정으로 통합해서 표시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종류에는 단기 예금, 그다음에 단기 매매 금융자산, 단기 대여금. 여러분들 뭐 의미 정도는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시험 문제가 출제돼서 회계 처리를 물어보는 게 나오면 무조건 단기 매매 금융자산에서 나온다라는 거, 그 별표를 하나 쳐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별표 2번에서 제가 그 정의를 적어놨는데 단기 예금의 정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기한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것이라고 해놨는데 3개월 이상이 눈에 띄죠. 왜냐하면 3개월 이하의 것은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니까 일부러 그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실 거고. 자, 그 다음에 단기 매매 금융자산에서 제가 정의를 적어놨는데 기업이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부분을 밑줄 쳐주세요. 시험 문제에 나오면 항상 이 문구가 나와요.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라는 게 나오면 단기 매매 금융자산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바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시장성 있는 주식, 사채 등의 유가증권이다. 주식 또는 사채란 얘기예요. 좀 이따 제가 이거 설명 또 드릴 거예요. 제가 단기 대여금은 1년 이내에 돈 빌려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단기 투자 자산의 정의와 분류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투자 자산. 투자 자산은 자, 1년 이상인 거예요. 여유 자금을 장기간 1년 이상 활용하여 이윤을 얻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자산에서 거기 박스에 보시면 이제 여러 계정 과목들이 나와요. 물론 이제 통합 항목은 투자 자산으로 동일하지만 여러 항목이 나오는데 제가 참고 목적상 적어 놓은 거예요. 시험 문제에는 안 나올 거예요. 그 정의가. 근데 하나만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리는데 투자 부동산만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나중에. 왜냐하면 이게 모의평가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투자 자산 쪽에 투자 부동산이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뭐 회계 처리를 물어보는 문제는 아니었고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투자 부동산이 뭐냐면 이제 그 토지나 건물을 말하는데, 토지나 건물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유용 자산으로 처리를 해요. 왜냐하면 토지와 건물에서 영업 활동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근데 투자 부동산은 그걸 영업 활동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팔라고, 아니면 임대를 해서 뭐 임대 수익을 얻으려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투자 부동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그 정도까지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투자 자산에서 마찬가지로 회계 처리 문제가 나온다면 반드시 100% 나오는 게 만기 보유 금융 자산이에요. 만기 보유 금융 자산 또는 매도 가능 금융 자산,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무조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만기 보유 금융자산, 매도 가능 금융자산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용어고요. 그다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만기 보유 증권, 매도 가능 증권 이렇게 표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뭘 쓰더라도 뭐 그냥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렇게 해서 거기 1번부터 별표 5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자, 단기 매매 금융자산이랑 그 매도 가능 금융자산, 그 다음에 만기 보유 금융자산 이 세 개를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살짝 개념 설명을 드릴게요. 기업이 있어요. 사업 경제 시간에도 배우겠지만 기업이 뭐 영업 활동을 해요. 근데 그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투자하는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 돈으로 하는 거. 내가 돈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를 해서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죠. 그거를 그 자본이라고 하는데, 자기 돈으로 한다고 해서 자기 자본이라고 해요. 자기 자본.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돈을 이용해서 돈을 빌려 가지고 내가 일을 할 수도 있죠. 그거를 같은 자본인데 자기 자본이 아니라 타인 자본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보면은 이게 자기 자본이 이제 주식이에요. 주식은 이제 주주가 되는 거죠. 주주는 그 기업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거래를 통해서 자기 자본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인 자본은 돈을 빌리는 거예요. 남한테. 근데 뭘로 빌리죠? 채권이죠. 채권. 그리고 우리는 사채라고 부를 거예요. 사채는 뭐냐면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회사채라고도 부르고 그냥 보통 우리는 사채라고 부르고, 사채, 주식 요 두 개의 방법을 가지고 기업이 돈을 얻어요. 자금 조달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주식 거래, 사채 거래 이렇게 부를게요. 자, 주식 거래 중에서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주식을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돈을 받는 걸로 봤는데, 투자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산 개념으로.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보세요.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식을 투자해요. 그러면은 요건 어떻게 분류되죠? 단기 매매 금융자산인 거예요. 단기 매매 금융자산. 근데 만약에 장기간에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다. 그러면 요거는 매도 가능 증권인 거예요. 아시겠죠? 왜 근데 만기 보유 증권은 만기 보유 금융자산은 없냐, 주식에? 왜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만기가 없어서 그래요. 왜 만기가 없을까요? 주식을 투자하는 거예요. 회사에 주식을 투자해요. 만기가 정해지지 않잖아요. 회사가 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회사가 망할 때까지 만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거래할 땐 만기 보유 금융자산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사채일 때는 경우가 세 가지예요. 왜냐? 내가 돈을 빌려줄 때 언제까지 빌려준다라는 말을 일반적으로는 무조건 포함시키게 돼 있어요. 당연하겠죠? 돈을 내가 무한정 빌려주진 않잖아요. 언제까지 빌려준다라는 만기가 있어요. 그래서 만기 보유 증권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채로 내가 남한테 돈을 빌려줘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만기가 있어요. 만기 보유 증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단기로 돈을 빌려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단기 매매 금융 자산이 되고, 그 다음에 장기인데 만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이상 빌려줄 수 있죠. 근데 만기가 3년이야. 근데 난 한 2년 정도만 빌려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만기 보유 금융 자산이 안 되고 매도 가능 금융 자산이에요.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요 차이, 이거 개념만 가지고 문제가 이번에 출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조금 이거는 제가 참고 삼아 말씀드렸었는데 이제는 그냥 바로 알려드려요. 참고가 아니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 각각의 회계 처리가 있어요. 각각의 회계 처리를 지금부터 살펴볼 거예요. 아시겠죠? 요 개념, 단기, 그 다음에 매도, 그 다음에 만기는 사채에만 있다. 아시겠죠? 이렇게 알고 회계 처리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표에 보시면은 지분증권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까 말한 제가 자기 자본으로서 이제 주식을 말한 거고, 채무증권, 이제 채권과 채무, 사채를 말하는 거고,
정리를 해서 보시면 거기 제가 말씀드린 게 거기 적혀 있으니까 나중에 복습하실 때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고 보세요. 이번에 출제가 됐으니까 왠지 제 느낌상에는 이번 수능에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잘 보세요. 만기 보유증권은 사채에만 있다.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단기 매매 금융자산의 회계 처리부터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제가 매도하는 금융자산하고 같이 회계 처리를 나란히 보여드릴 건데 이유는 두 개 유사하면서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바로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자, 거기 보시면은 이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한다고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그 뒤에 예제가 있거든요. 예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첫 번째, 단기 매매 금융자산의 회계 처리. 자, 다음의 단기 매매 금융자산의 취득, 처분, 평가, 배당 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저 4개의 경우에 회계 처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자, 10월 12일자 회계 처리부터 볼게요. 단기적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밑줄 쳐야 되겠죠?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단기적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라고 나와 있으니까 단기 매매 금융자산이다라는 거 바로 아시고, 주 직탐이 발행한 주식 40주 액면가액 5,000원을 한 주당 6,000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대금을 어떻게 지급하는 건 상관없어요. 현금이라고 적을게요. 원래는 당좌 예금인데. 자, 얼마를 지급한 거죠? 40주를 샀는데 한 주당 얼마에 샀죠? 6,000원. 자,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24만 원인가요? 24만 원. 자, 금액은 24만 원이에요. 현금 당좌 예금이라고 원래는 원칙적으로 맞아요. 24만 원이 나갔어요. 자, 그리고 단기적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이니까 계정값으로 단기 매매 금융자산이 되는 거예요. 단기 매매 금융자산 24만 원.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는 취득 시 회계 처리예요. 자, 여기서 지금 이 예제는 안 나와 있는데 한번 거기다 메모를 해보세요. 만약에 이 단기 매매 금융자산을 취득할 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요. 수수료, 뭐 중개해주는 사람한테 수수료를 준다든지 뭐 이런 재반 비용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수수료는 여기 취득 원가에 가산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단기 매매 금융자산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비용이라고 보지 않고 그냥 바로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자, 수수료는 바로 단기 비용 처리한다. 요거를 기억하고 계세요. 요 예제는 제가 포함 안 되는데 문제는 항상 나오니까 수수료 발생하면 그러니까 취득 시 발생한 매입 부대 비용이 있어요. 그걸 이제 수수료라고 제가 예를 들었는데 그거는 단기 비용 처리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래요. 제가 그 앞에 있는 페이지에는 제가 별표를 해서 적어놨어요. 근데 여기 예제에도 한번 적어놔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 시 회계 처리. 자, 그 다음에 11월 15일 위의 주식 중 20주를 한 주당 8,000원에 매각 처분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다. 자, 현금을 받았어요. 처분하고 얼마를 받았을까요? 계산을 해볼게요. 20주를 처분했어요. 20주. 근데 얼마에 처분했다? 8,000원. 얼마죠? 16만 원. 자, 그럼 현금은 16만 원을 받은 거예요. 자, 근데 단기 매매 금융자산이 그러면 이제 처분됐으니까 대변에 이제 차변에 그러니까 자산의 감소로 해서 대변에 나오잖아요. 이게 금액이 얼마냐? 장부 가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장부 가액은 원래 얼마였죠? 20주인데 단위당 얼마에 사왔었죠? 6,000원에 사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6,000원짜리였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장부 가액은 12만 원인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기 매매 금융자산이 12만 원이 줄어들어요. 나머지 차액은 자, 이제 단기 매매 금융자산 처분 이익이라는 개정을 정확하게 사용을 하는데 자, 처분 이익이라고 제가 그냥 쓸게요. 처분 이익 얼마죠? 차액 4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처분 시 회계 처리. 자, 요게 지금 장부 가액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12월 31일. 12월 31일. 자, 결산 때 위의 주식에 대한 공정가치를 한 주당 7,000원으로 평가액이 한 주당 7,00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올 때 6,000원에 사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7,000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익이 발생했겠죠. 평가 금액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평가 이익이 발생한 거예요. 평가 이익. 정확하게 얘기하면 단기 매매 금융자산 평가 이익. 평가 이익. 얼마인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또. 자, 40주를 샀는데 20주를 팔았어요. 그럼 뭐 결산 때는 몇 주가 남아있죠? 20주. 자, 정확하게 적을게요. 40 마이너스 20. 결산 때 남아있는 주식이 20주라는 거예요. 20주인데 평가를 했더니 평가 이익이 나왔어요. 한 주당 7,000원이 평가액인데 원래 6,000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당 평가 이익이 1,000원인 거예요. 근데 그게 20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 이익은 2만 원. 2만 원 맞죠? 자, 2만 원. 자, 그 다음에 평가 이익 단기 매매 금융자산이 증가했으니까 단기 매매 금융자산 장부 금액을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분계는 하실 줄 아시겠죠? 자, 평가시 또 중요한 거. 자, 요 평가 이익. 요 평가 이익의 정체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 평가 이익은 단기 손익이에요. 자, 이거 중요하니까 거기다 메모를 해놓으세요. 단기 손익이다. 단기. 요 단기 비용이었죠? 그러니까 단기에 손익으로 처리된다는 거예요. 수익 비용이랑 똑같이. 단기 손익이다. 이거 왜 제가 강조하냐면 매도 가는 금융자산은 단기 손익이 아니에요. 평가 이익 손실이. 여러분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계세요. 평가 이익은 단기 손익이다. 자, 그다음 3월 15일. 3월 15일은 그냥 눈으로 볼게요. 왜냐하면 제가 참고로 넣어놓은 거라서 배당 시 회계 처리는 원래는 잘 안 배우거든요. 보유하고 있는 주식탐의 주식에 대해 발행회사로부터 5만 원의 현금 배당을 받다. 자, 현금 5만 원. 5만 원. 5만 원이라 되어야 되는데 풀이에는 8만 원이라고 되어야 되는데 고쳐야 되겠어요. 약간 5만 원. 현금 5만 원 늘어나고 그다음 배당금 수익 5만 원으로 돼야죠. 아시겠죠? 약간 오타가 있네요. 자, 5만 원. 배당금 수익이라는 그냥 계정 과목을 한번 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 자, 중요한 거는 자, 두 가지. 단기 매매 금융자산에서 중요한 두 가지. 자, 매입 부대 비용. 매입 부대 비용 요거 수수료 취득 원가에 가산되는 게 아니라 비용으로 처리한다. 바로 처리한다.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다음 두 번째.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평가 손익은 바로 단기 손익으로 처리한다. 아시겠죠? 요거 두 개 꼭 기억을 하세요. 왜냐하면 매도 가는 금융자산이랑 차이점이랑. 자, 이렇게 해서 단기 매매 금융자산의 회계 처리를 예제를 가지고 살펴봤고요. 자, 앞에 돌아와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취득 시, 결산 시, 처분 시. 결산 시는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평가 시라는 얘기고, 취득 시 단기 매매 증권 차변에 가구, 현금 대변에 가구. 근데 별표 1번에 매입 부대 비용, 취득 시 매입 부대 비용은 단기 비용으로 인식을 한다. 제가 밑줄 꺼놨죠. 이번 빨간색으로 한번 색칠을 해봐요. 그다음에 평가 시, 결산 시. 지금 여기 예제는 평가 이익이 나왔을 때를 가정하고 있어요. 근데 손실이 발생했을 때도 반대로 회계 처리하면 돼요. 보통 시험 문제에는 평가 이익이 많이 발생한 것처럼 나와요. 자, 평가 이익이 발생했을 때 별표 2번 매도 이거 약간 오타네 이것도.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에요. 평가 손익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은 단기 손익 처리한다. 그러니까 손실이 났을 땐 비용 처리하고 이익이 났을 땐 이익 처리하는 거 아시겠죠? 자, 단기 손익으로 처리한다는 게 중요해요. 단기 손익으로 처리한다. 자, 그 다음에 처분 손익은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으로 단기 손익 처리한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문제 풀 때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약간 팁이거든요. 팁. 문제를 이제 빨리 풀 수 있는 팁이에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그다음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다음 예제는 여기다가 한번 풀어볼게요. 바로 옆에다가 자, 매도 가능 금융자산 여기 되겠죠. 자, 12년 1월 2일. 자, 주 A는 주 B의 주식 100주를 장기 투자 목적으로에다가 밑줄 치시고요. 장기 투자 목적이니까 이제 매도 가능 금융자산 아니면 만기 보유 금융자산인데 주식이니까 만기 보유 금융자산은 없겠죠? 그러니까 매도 가능 금융자산이에요. 자, 장기 투자 목적으로 95만 원에 취득하고 매입 부대 비용 5만 원을 포함하여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세개처럼 해볼게요. 자, 매도 가능 금융자산이요. 매도 가능 금융자산. 근데 현금을 지급했는데 100만 원을 지급했죠. 자, 100만 원은 어떻게 쪼개지죠? 95만 원하고 5만 원으로 쪼개져요. 근데 매도 가능 금융자산의 취득 원가는 100만 원이라는 거. 자, 요게 차이점이라고 했죠. 자, 취득 부대 비용. 취득 부대 비용 5만 원. 요거는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라는 거. 비용으로 처리되는 게 아니에요. 단기 비용으로 처리되는 게 아니라 취득 원가에 가산된다라는 거. 자, 중요한 차이점. 첫 번째 거. 자, 이거 기억하시고. 매도 가능 금융자산일 때는 취득 원가에 포함된다. 매입 부대 비용이. 자, 이렇게 회계 처리됩니다. 자, 그다음 12년 12월 31일. 자, 12월 31일은 결산일이죠. 매년 말 결산한다라고 가정을 하니까 결산일에는 뭘 하죠? 평가를 하죠. 평가를. 자, 평가. 비주식의 공정가치는 110만 원이다. 자, 평가 이익이 발생한 거죠. 얼마? 10만 원 발생했죠. 10만 원. 자, 평가 이익 10만 원. 자, 그러면서 매도 가능 금융자산을 10만 원을 장부 금액을 증가시켜 주죠. 자, 중요한 거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평가 이익은 단기 매매 금융자산과 달리 단기 손익으로 처리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뭘로 처리되냐? 기타 포괄 손익 처리돼요. 자, 기타 포괄 손익이라는 말이 생소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뒤에서 자본에서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자본 구성 항목이 있어요. 그 항목으로 처리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르게 얘기해서 자본으로 처리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자본으로 처리된다는 얘기예요. 자, 단기 손익은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자,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보면은 자, 기중에 수익과 비용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그게 나중에 결산을 하면서 이익잉여금이라는 곳으로 가거든요. 나중에 배울 텐데 이익잉여금으로 가는데 그 이익잉여금이 자본 항목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언젠가는 자본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놈은 비용, 수익을 거쳐서 자본으로 가고 얘는 비용, 수익으로 거치지 않고 바로 자본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유가 있긴 한데 그건 사실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업 목적상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알면 머리만 복잡하니까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몰라도 돼요 사실. 하여튼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단기랑 매도랑. 아시겠죠? 취득 부대 비용이랑 평가 손익이 두 개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다음 2013년 12월 31일. 자, 볼게요. 주식의 공정가치는 90만 원이다. 이번에는 공정가치가 떨어졌죠. 그러니까 손실이 난 거예요. 손실 나는 경우도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일단은 손실이 났으니까 얼마 손실이 난 거예요? 20만 원이죠. 그러니까 110만 원에서 90만 원을 떨어졌으니까 20만 원 손실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 가는 금융자산이 20만 원이 줄어들어야 돼요.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근데 줄어들 때 이 평가이익, 자본으로 처리해놨던 평가이익이 지금 남아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자본으로 처리됐으니까 재무상태표 계정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먼저 줄어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평가 손실, 이 20만 원이 아니라 평가 이익이 없어지는 거예요. 개념이. 자, 여기 이거는 이익이 없어지고 나머지 평가 손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계 처리를 할 때. 자, 보면 평가 손실도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은 지금 마이너스 10만 원이 돼 있는 거예요. 결국은. 자, 어렵죠? 자, 여기까지는 이 평가 이익부터 먼저 없앤다. 요거는 아직까지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근데 뭐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넣어놨어요. 아직까지 출제된 적은 없어요. 조금 범위를 벗어난 거긴 해요. 근데 예제로 제가 넣어놨으니까 나중에 출제가 되면 아실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2014년. 자, 요거는 이제 바로 말로 보면서 할게요. 공정가치가 이번엔 또 늘어났어요. 근데 평가 손실이 원래 있었죠. 이렇게 10만 원. 그러니까 평가 손실을 없애주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걸 계속 없애주면서 증가시키는 거예요. 나머지 차익만. 자, 그 다음에 평가 이익. 20만 원. 왜냐하면 지금 30만 원이 증가했죠. 매도 가능 증권. 자, 그 다음에는 또 증가했어. 15년에. 이번에는 얼마가 더 증가했냐면 30만 원 마찬가지로 150만 원으로 증가했으니까 120만 원에서 평가 이익. 여기는 평가 손실이 없으니까 바로 자, 여기까지. 조금 평가를 많이 해내요. 그렇죠? 여러 해에 걸치니까. 근데 이해는 됐죠? 이해는 됐죠? 자, 이게 조금 실제 문제보다 어려운 예제예요. 예제가. 이렇게까지는 안 나와요. 절대. 근데 제가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이번엔 처분을 하요. 처분시 회계처리. 처분시 회계처리. 자, 2016년 7월 1일. 아, 어려워요. 2016년 7월 1일 거는 제가 이거를 밑에 안 보이죠? 보여요? 한번 해볼게요. 위에 걸 지워야 돼요. 취득 원가로 간다라는 거, 기타 포괄 손익이라는 거. 자, 2016년 7월 1일. 자, 여러분들 처분을 할 때는 매도 가능 증권을 처분을 할 때는 평가부터 먼저 해요. 아시겠죠?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처분을 하는 거예요.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처분을 한다. 그러니까 7월 1일자에 평가를 먼저 하는 거예요. 처분을 해야 되니까. 아시겠죠? 결산일에만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처분을 할 때 평가를 한번 해요. 자, 평가를 한번 해볼게요. 자, 200만 원에 모두 처분했다. 200만 원. 그러면은 150만 원이었던 거를 200만 원에 처분을 하니까 평가를 하면은 얼마 평가이익이죠? 50만 원. 자, 200만 원 마이너스 150만 원. 평가 이익. 일단 평가를 해요. 그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50만 원이니까 이렇게 증가하죠.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처분을 하는 거예요. 처분을 하는데 매도자 가능 증권이 지금 50만 원 증가했으니까 지금 장부가액은 얼마죠? 200만 원. 매도 가능 증권은 매도 가능 금융자산 200만 원. 자, 200만 원의 현금을 받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현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대차가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처분을 했으니까 처분 손익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 처분 손익 평가 이익 있죠? 평가 이익. 지금 평가 이익이 20만 원 더하기 30만 원 더하기 50만 원이에요. 맞죠? 100만 원이에요. 다 합치면 100만 원이 지금 평가 이익으로 처분할 때 있었던 거예요. 이 평가 이익을 처분 이익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표정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약간 이런데 일단 들어봐요. 평가 이익이 있어요. 아시죠? 100만 원. 처분. 요렇게까지 하면 이제 회계 처리가 끝난 거예요. 처분시.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이유는 뭐냐면 이유는 사실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개념은 평가를 먼저 한다는 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은 평가. 자, 차이를 다시 한번. 중요한 건 차이. 요건 약간 제가 오버한 거예요. 오버. 여기 이해가 안 되면은 뭐 시험에는 사실 안 나올 거예요. 요거까지. 이해가 진짜 정 안 된다. 그러면은 버리셔도 괜찮아요. 저 버리는 걸 안 좋아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돼요. 중요한 거는 뭐다? 두 가지 차이. 매입 부대 비용, 매도 가능 증권 어떻게 처리한다? 취득 원가로 처리한다. 그다음에 평가 손익, 매도 가능 증권 어떻게 처리한다?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한다. 자본으로 바로 처리한다. 근데 차이점, 단기 매매 금융자산에서는 매입 부대 비용 어떻게 처리한다?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취득 원가가 아니다. 그다음에 평가 손익은 단기 손익으로 처리한다. 자본이 아니라 단기 손익. 손익 계정을 거쳐서 자본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 두 개 차이, 요 두 개 차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렇게 하고 이제 잠깐 또 앞으로 넘어와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매도 가능 금융자산의 회계 처리해서 자, 취득 시 별표 1번 취득 시 매입 부대 비용은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 밑줄 쳐놓으시고 그다음에 별표 2번 결산 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자본 처리한다. 그리고 자, 그다음에 별표 3번은 아까 제가 조금 오버했던 거. 처분 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을 제거한다. 여기 이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이 처분할 때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처분 손익으로 대체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 지금 그 위에 별표 3번이랑 별표 4번은 안 했는데 제가 문제를 바로 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나눠드린 문제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이 어려워요. 이게 지금 비교를 해놔서 더 어려워요. 그죠? 근데 항상 문제는 같이 나온다는 거. 안타깝게도 같이 나와요. 네, 비슷하니까. 자, 이번에 그 6월 모의평가에서 이 문제가 나왔어요. 제가 원래 참고로 말씀드리던 게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수능에 출제가 될 것 같아요. 요게. 자, 2016 평가원 6월 모의평가 15번 볼게요. 유가증권 취득거래와 이를 회계 처리한 후에 취득원가를 유가증권 종류별로 분류한 표이다. 가에서 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옳은 것은 자, 유가증권 취득거래가 지금 3개가 있어요. 이 3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분류가 뭐에 속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 천천히 읽어볼게요. 단기간 내의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밑줄 치셔야 되겠죠? 뭐죠? 단기 매매 금융자산이요. 보나마나 발행한 주식이네요. 주식이에요. 주식을 29만 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첫 번째 거는 단기 매매 금융자산이고 취득 원가는 얼마죠? 29만 원. 자, 근데 여기서 플러스 해가지고 만약에 취득 부대 비용이 있다. 취득 부대 비용이 10,000원 있다. 그럼 얼마죠?
취득 부대 비용이 29만 원, 그러니까 만 원이 더 있다. 30만 원을 지급한 거예요. 그러면은 단기 매매 금융자산은 얼마죠? 취득 원가가? 29만. 그렇지, 29만 원이죠. 만 원은 그냥 비용 처리한다라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참고로 말씀드린 거예요. 29만 원. 자, 그다음 두 번째 거, 장기 투자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땡땡주 발행의 주식. 자, 그러면 뭐죠? 장기 투자 수익을 얻을 목적이니까 매도 가능 금융자산 아니면 만기 보유 금융자산인데, 주식이니까 만기 보유 금융자산은 안 될 것이고 매도 가능 금융자산이겠죠. 자, 두 번째 거는 매도 가능 금융자산이에요. 자, 그 취득 원가를 한번 볼게요. 주식을 80만 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수수료 만 원과 함께 자기합수표로 지급하다. 자, 만 원이랑 만 원의 매입 부대 비용이 발생했어요. 그럼 취득 원가는 얼마죠? 그렇죠. 이 매도 가능 금융자산은 단기 매매 금융자산이랑 다르게 그 매입 부대 비용이 취득 원가에 가산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80만 원 더하기 만 원 이렇게 해서 81만 원이 되는 거예요. 요거 제가 강조를 계속 했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땡땡주 발행의 사채. 이번엔 사채네요. 사채를 85만 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수수료 2만 원과 함께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근데 단 만기일은 취득일로부터 2년 후이며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기까지 보유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기 보유 금융자산인 거예요. 이거 세 번째 거는. 사채는 종류가 세 가지 다 있는데 장기로 보유할 때는 매도랑 만기 두 개 다 있는데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으면 만기로 분류한다 이거예요. 자, 취득 원가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85만 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수수료 2만 원과 함께. 취득 원가는 얼마죠? 그렇죠. 요거는 제가 따로 정확하게는 말씀 안 드렸는데 만기 보유 금융자산은 매도 가능 금융자산이랑 똑같이 취득 원가의 매입 부대 비용을 가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자, 정답이 뭐냐면 가는 단기 매매 금융자산이죠. 단기 매매 금융자산은 아까 요거 첫 번째 거 29만 원이었죠. 자, 가는 29만 원. 나는 만기 보유 금융자산이죠. 만기 보유 금융자산. 그래서 만기 보유 금융자산 얼마죠? 87만 원. 그래서 나는 87만 원. 그다음 다는 매도 가능 금융자산이니까 81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답은 이제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가 조금 뭐 제 생각에는 어려웠던 문제 같아요. 여러분도 어려웠죠? 네. 비교를 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주식, 사채, 뭐 매도, 만기, 단기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게 약간 종합 문제예요. 이 단원에 개념 종합 문제. 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개념 확인을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 매매 금융자산의 회계 처리. 자, 이제 단일로 회계 처리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드디어. 자, 근데 볼게요. 한번 쉬워요. 자, 2016 평가원 9월 모의평가 10번이었네요. 이번에 모의고사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를 회계 처리한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기 매매 금융자산이라고 친절하게 또 설명해줬네요. 자, 단기 매매 금융자산 거래 내역과 가격 변동 추이해가지고 단기간 내의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 나왔고 자기합수표로 지급하였다. 결산일에 공정가치로 평가하였다. 처분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 자, 취득, 평가, 처분 다 나왔죠. 자, 그래프가 나왔어. 그래프가. 근데 그래프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뭐 전혀 두려워하실 거 없어요. 그래프 해석하기만 하면 돼요. 한 주당 가격이 취득할 때는 6,000원, 평가할 때는 8,500원, 처분할 때는 8,000원 이런 얘기예요. 아시죠? 자,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아니야, 회계 처리를 먼저 해볼게요. 회계 처리. 이걸 가지고. 자, 취득시. 취득시. 자, 한 주당 6,000원에 샀던 거예요. 100주를. 자, 그러면은 취득 원가는 100주
곱하기 6,000원 해서 60만 원. 단기 매매 금융자산이었죠. 단기 60만 원. 그다음에 현금으로 지급했고 60만 원. 자, 이렇게 취득시 회계 처리. 자, 그다음 평가. 8,500원으로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평가 이익이 생기겠죠? 자, 평가 이익. 얼마죠? 계산해 볼게요. 100주인데 한 주당 지금 얼마가 됐죠? 8,500원이 됐어요. 근데 얼마에 샀죠? 6,000원에 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당 2,500원이 평가 이익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 이익은 25만 원. 그 다음에 평가 이익이 생겼으니까 단기 매매 금융자산의 장부 금액을 증가시켜 주는 거죠. 자, 참고로 이 평가 이익은 뭐다? 자본이 아니라 단기 손익이다. 단기 손익. 여기서는 단기 이익이겠죠? 자, 그 다음 처분시. 처분시 얼마죠? 8,000원. 자, 현금이 들어왔겠죠. 전량 처분했으니까 얼마 들어왔죠? 100주가 단위당 8,000원이니까 80만 원. 현금 80만 원이 들어왔어요. 자, 그 다음에 단기 매매 금융자산이 다 처분 없어지겠죠? 자, 얼마죠? 85만 원이죠. 이 두 개 더하면은 85만 원. 자, 그러면은 나머지 차액은 지금 차변이 생겼으니까 처분, 손실 5만 원인 거예요. 자, 이렇게 처분시까지 회계 처리를 해보고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기업 2014년 결산시에는 평가를 하죠. 자, 평가시 유동자산은 85만 원 증가한다. 자, 평가시 유동자산이라는 거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1년 이내에 처분될 자산이라는 거예요. 자, 1년 이내. 자, 단기니까 1년 이내고 이건 유동자산이 맞아요. 자, 얼마죠? 25만 원. 85만 원이 아니라 25만 원 증가. 그러니까 틀렸고. 자, 니은 2014년 결산 시 단기 순이익이 25만 원 증가한다. 맞죠? 자, 단기 손익이라고 했어요. 단기 손익이 25만 원 증가하니까 단기 순이익이 25만 원 증가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매도 가능 금융자산이었다. 그럼 이 지문은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왜? 자본으로 처리되고 단기 손익이 아니니까. 자, 이런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거 비교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만약에 매도 가능 금융자산이었으면 이거 틀린 거예요. 자, 리을 15년 처분 시 유동자산은 5만 원 감소한다. 자, 처분 시 유동자산은 5만 원 감소한다. 맞나요? 맞죠? 왜냐? 현금이 들어왔는데 현금도 유동자산, 단기 매매 금융자산도 유동자산 두 개 보면 5만 원이 감소했죠. 그러니까 유동자산 5만 원이 감소한 게 맞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맞고. 자, 리을도 한번 볼게요. 영업이익이 20만 원 증가한대요. 맞아요? 틀렸죠? 5만 원 감소하는 거죠. 5만 원 감소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니은 디귿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요 문제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팁을 다음 문제에서 다다음 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 문제. 다음 문제 가기 전에 이 평가가 아니라 이게 회계 처리를 이렇게 다 해가지고 문제를 풀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어느 세월에 이 회계 처리를 다 하고 있겠어요. 물론 숙달될 사람이라면 이제 뭐 쓰지 않아도 뭐 회계 처리가 머릿속에 다 떠오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식으로 풀어볼게요. 한번 그 방금 풀었던 문제 기억 또 바로 풀어볼게요. 결산 시 유동자산은 85만 원 증가한다. 자,
자, 유동자산. 그러니까 증가 평가하는 거니까 평가 바로 하는 거예요. 바로. 100주가 있는데 8,500원이죠? 6,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25만 원이 증가한다. 평가 이익으로. 이렇게 하면은 바로 틀린 거 알 수 있죠. 그다음 니은. 사실 별반 다를 거 없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는 문제 이렇게 풀고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실제로 가시면은 회계 처리를 다 하면 안 돼요. 자, 니은. 단기 순이익이 25만 원 증가한다. 바로 여기 바로 알고 바로. 이거 평가 이익인데 평가 이익이 단기 손익 처리된다라는 거 아니까 바로 알고. 다음 디귿. 처분 시 유동자산은 지금 감소한다. 자, 처분 시 100주를 처분했는데 얼마에 처분했죠? 8,000원. 근데 여기 장부가액이 얼마였어요? 8,5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분 손실이 발생한 처분 손실. 그러니까 유동자산 5만 원 감소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리을은 아니고 5만 원 감소하는 게 맞으니까. 이렇게 시험장에 가서는 이렇게 바로 푸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푸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네. 다음 문제. 작년 기출 문제네요. 자, 단기 매매 금융자산 또 나왔어. 단기 매매 금융자산. 자, 바로 이번에는 한번 바로 볼게요. 쓰지 않고. 자, 100주를 20만 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여러분들 회계처리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단기 매매 금융자산 차변으로 가고 20만 원, 현금 20만 원 대변으로 가고. 자, 안 쓸게요. 쉬우니까 이거는. 자, 12월 10일 50주를 처분했어요. 한 주당 1,600원에 8만 원으로. 자, 그러면은 처분 손익만 한번 계산해 볼게요. 처분 손익. 자, 50주를 처분했어요. 100주가 있는데 다 처분 안 하고 이번엔 반만 처분한 거예요. 50주인데 한 주당 1,600원에 처분을 했어요. 근데 원래 얼마에 주고 샀죠? 2,000원. 자, 자기가 취득한 것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팔았죠. 그러니까 처분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얼마? 2만 원. 처분 손실 2만 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산 시 현재 보유 중인 주식 공정가 한 주당 가로 평가하다. 약간 이제 꼬아놓은 거죠. 자, 해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여기 밑에 잔액 시산표를 봐요. 평가 손익이 얼마예요? 단기 매매 금융자산 평가 이익이 4만 원 있죠. 자, 평가 이익이 4만 원이 있는 거예요. 평가 이익이 4만 원. 근데 이건 어떻게 계산됐을까요? 평가했을 당시에는 주식이 몇 주가 있죠? 50주가 있고 50주. 근데 평가 이익이 발생하려면은 이 전에보다 자기가 사온 금액보다 더 많아졌겠죠. 그러니까 2,000원보다 더 컸을 거예요. 한 주당. 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방정식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가는 2,800원. 됐죠? 2,800원. 한 주당 2,800원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답은 4번. 자, 이게 제가 회계 처리를 안 하고 분계를 안 끊고 바로 이렇게 지금 식으로 풀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 정도가 돼야 돼요. 예제를 반복해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푼다라는 거. 자, 요거는 이제 좀 어려웠던 문제예요. 왜냐하면 한번 꼬였으니까 방정식으로 풀어야 되니까. 자, 그 다음 문제. 단기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한 거래 내역이다. 그 금액으로 오른 것은 해가지고 아까 봤던 표가 거의 똑같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처분 손익 계정 과목과 그 금액으로 오른 것은. 자, 처분 손익 계정 과목부터 먼저 볼까요? 자, 평가한 다음에 처분을 했어요. 평가를 지금 보시면 한 주당 13,000원에 평가를 했다가 얼마에 팔았죠? 11,000원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평가 금액보다 더
작은 금액으로 팔았죠. 그러니까 처분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계정 과목은 처분 손실이에요. 단기 투자 자산 처분 손실. 그렇게 하고 그 금액은 바로 계산하는 거예요. 회계 처리하지 마시고. 자, 몇 주예요? 100주. 한 주당 얼마에 팔았죠? 11,000원에 팔았는데 이게 원래 얼마 평가 금액이었다? 13,000원이었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 20만 원. 바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 이런 문제는 뭐 거의 1분 안에 푸셔야 돼요. 여러분이 나중에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서는. 자,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문제가 이제 조금 과거에 기출됐던 문제 중에서는 이 파트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예요.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원래 잘 안 나오는데 이번에 나왔고 저번에 한번 나왔었고. 자, 한번 풀어볼게요. 마지막 문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자, 2014 평가원 6월 모의평가 20번. 이를 회계 처리한 후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10월 10일부터 볼게요. 10월 10일. 땡땡의 주식 500주를 7,000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한 후 단기 매매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라. 자, 취득 시 단기 매매 금융자산의 회계 처리를 물어보는 거죠. 자, 쉽죠? 500주인데 한 주당 7,000원이니까 350만 원이에요. 350만 원. 그래서 단기 매매 금융자산 차변에 350만 원, 당좌 예금 대변에 35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10월 25일도 볼게요. 주식 100주를 단위당 6,000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한 후 매도 가능 금융자산으로 처리했다. 자, 매도 가능 금융자산. 자, 취득 가액이 얼마죠? 60만. 네, 60만 원이죠. 100주 곱하기 6,000원 해서 60만 원. 그래서 차변에 매도 가능 금융자산 60만 원, 대변에 당좌 예금 60만 원. 자, 그다음에 11월 20일. 10월 10일에 취득한 주식 뭐죠? 단기 매매 금융자산이죠. 단기 매매 금융자산 300주를 단위당 10,000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다. 자, 300주. 자, 11월 20일. 이번 한번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300주. 얼마를 가는 거죠? 현금을. 그러니까 300만 원이 300만 원. 현금 300만 원. 자, 그러면서 처분을 했으니까 처분 금액은 얼마죠? 300주인데 이게 취득 원가가 단위당 7,000원이었죠. 7,000원. 그러니까 단기 매매 금융자산 210만 원이 지금 제거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나머지 차액은 처분 손익, 처분 이익 90만 원이 되겠죠. 분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2월 31일. 보유하고 있는 주식 땡땡주의 주식 공정가치를 한 주당 9,000원으로 평가하다. 자, 평가시 회계처리예요. 평가시 회계처리. 근데 평가시 회계처리인데 주식 종류 두 개를 다 평가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위에는 처분을 단기기만 처분했는데 이번에는 다 평가. 자, 두 개예요. 두 개. 그러니까 회계처리가. 자, 첫 번째 단기 매매 금융자산부터 평가를 해볼게요. 자, 단기 매매 금융자산이 지금 몇 주가 남아있죠? 결산 시에 200주. 500주를 샀는데 300주를 평가하기 전에 팔았죠. 200주예요. 200주. 얼마에 평가했죠? 9,000원. 근데 취득 원가가 얼마죠? 7,000원. 자, 그러면은 평가 이익이 발생한 거예요. 얼마? 2,000원 곱하기 200 하면은 40만 원. 그래서 평가 이익 40만 원. 단기 내내
금융자산 40만 원. 단기 매매 금융자산 이렇게 회계 처리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 더 해야죠. 매도 가능 금융자산도 회계 처리를 해줘야 돼요. 평가를. 자, 평가 손익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얼마죠? 몇 주죠? 몇 주? 100주. 100주인데 평가 금액이 똑같이 9,000원이에요. 근데 얼마에 샀죠? 6,000원. 그러니까 한 주당 평가 금액이 3,000원. 그러니까 총 평가 금액은 평가 손익은 3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익이 발생했죠? 마찬가지로 평가 매도 가능 금융자산 평가 이익이에요. 30만 원. 그러면서 매도 가능 금융자산 증가 3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무슨 말 할지 아시겠죠, 이제? 무슨 말 할지 예상이 되지 않아요? 요 두 개 평가 이익이 다른 거예요. 차이점. 자, 요 평가 이익은 뭐다? 단기 손익. 요 평가 이익은 뭐다? 그렇지. 기타 포괄 손익. 자본. 요거예요, 요거. 자, 보기를 한번 볼게요. 기억. 단기 매매 금융자산 처분 이익은 150만 원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단기 매매 금융자산 처분 이익은 90만 원이죠. 자, 요것도 회계 처리를 하지 않으셨어야 돼요. 원래라면 수능 문제 풀러 갔을 때는 자, 요걸로 바로 푸는 거예요. 바로 요걸로 만 마이너스 7,000원 곱하기 300주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 니은 자본에 포함되는 금액은 120만 원이다. 맞아요? 그럼 얼마죠? 얼마라고 생각해요? 30만 원? 이게 만약에 요 니은에 30만 원 또는 이 두 개를 합한 70만 원이라고 돼 있었으면은 만약에 좀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여담 참고인데 단기 손익은 언젠간 자본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자본이 되는 거는 사실은 결산 다 하면 70만 원이에요. 이 붕괴 때문에 생기는 건. 근데 어쨌든 금액이 틀린 거예요. 7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금액이 틀렸으니까 틀리는데 정확하게 문제를 말하면은 자본에 포함되는 금액은 70만 원이에요. 아시겠죠? 이해하시죠? 어쨌든 근데 뭘 해도 틀렸으니까 틀린 거예요. 자, 디귿. 단기 매매 금융자산 평가 이익은 40만 원이다. 맞죠? 요것도 여러분들 바로 식으로 계산하셔야 돼요. 회계 처리하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매도 가능 금융자산의 장부 금액은 90만 원이다. 맞죠? 맞죠? 평가 금액이 한 주당 9,000원이니까 바로 그냥 100주 곱하기 9,000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단기 투자자산과 투자자산 강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품일 거예요, 아마. 상품.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 그 다음에 재고 자산, 유형 자산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